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때 시청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한 동료한테라도 사건을 알릴 경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이 세심한 조항까지 있었지만 정작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호소에는 이 지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전 비서가 서울시 인권 담당관실이나 감사위원회 같은 곳에는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증언에서 피해를 아직까지는 우리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분이 말씀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성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접하고 있어서 대상이 최고 정점에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구제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묵살당했고 전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들은 서울시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부서 관리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알릴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동료일 경우엔 피해자가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4년에 만들어졌지만 유독 시장실 주변 사건에는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비서실 직원의 동료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나서야 가해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늑장 대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매뉴얼이 박 시장에게는 예외가 된 경위를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엄정한 조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시장 권한대행이 된 서정엽 행정 1 부시장은 피해자가 시장실 비서로 발탁됐을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후 비서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도 했습니다. 서정엽 권한대행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